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자료는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 그리고 그 여파에 대한 여러 언론 보도입니다. 예상과는 좀 다른 판결이 나오면서 정치권이 아주 크게 술렁이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서서 대선 전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통해서 대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또 이재명 후보 본인과 각 정당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선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법원의 판단 근거하고 또 각 정치 세력의 입장을 좀 균형 있게 전달해서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죠. 그럼 바로 대법원 결정 내용부터 볼까요? 전원합의체가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게 사실상 유죄 취지다, 이런 해석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대법관 12명 중에 10명이 파기환송에 찬성했다는 건 그만큼 다수 의견이 명확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한 건가요? 대법원이 주목한 건 이 후보의 특정 발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 이런 발언이나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주장, 이런 것들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치적 수사를 넘어서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단순 과장이 아니다. 네, 단순 과장이 아니라 이건 사실 왜곡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럼 결국 1심 판결, 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죠. 그때와 같은 취지로 돌아간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이게 확정되면 후보 자격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파장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거든요. 시간이 아직 있긴 하지만. 네, 시간은 있지만 전문가들은 파기환송심이 비교적 좀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대선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 반응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다, 이러면서도 잠시의 해프닝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판결 전에 법대로 하겠지요 했던 거랑은 좀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네, 그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의사를 내비친 걸로 보이고요. 특히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을 덧붙인 걸 보면 사법부 판단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지지를 통해서 이 상황을 좀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읽힙니다. 법리적인 대응과는 별개로 정치적 여론전을 하겠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 반응은 정말 격렬합니다. 정치재판, 사법 쿠데타, 심지어 대선 개입, 이런 아주 강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대법원을 비난하고 있어요. 긴급 의원총회에도 열었고요. 네, 그 반응의 강도가 정말 대단했죠. 이건 단순히 판결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서 사법부 전체에 대한 어떤 불신, 그리고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판결 직후에 최상묵 경제부총리나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다시 추진하려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물론 최 부총리는 사의 표명으로 무산됐지만요. 네, 그런 움직임도 이런 강경 기조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겠죠.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두고 화풀이성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이 SNS에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이런 글을 올렸다가 수정해서 정치보복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논란도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강경한 분위기만 있는 건가요? 혹시 다른 목소리는 없었는지? 익명이긴 하지만 한 중진 의원이 후보가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면서 후보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당내 주류인 친명계의 반발을 생각하면 현실성은 낮아 보이지만요. 그래도 그런 언급 자체가 나왔다는 건 좀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물밑에서는 좀 복잡한 기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전병헌 새미래 민주당 대표도 후보 교체를 요구했고요. 그럼 이제 국민의힘이나 다른 쪽 반응은 어떤가요? 예상대로 민주당의 반응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상실했다, 국헌 문란이다, 심지어 내란 선동 같은 표현까지 쓰면서 법치수호 프레임을 강조하는 모습이고요. 동시에 이재명 후보 사퇴 요구도 거세지고 있죠? 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등 여러 주자들이 즉각 사퇴하라,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거짓말 면허증 취소, 정치인 자격 박탈,
뭐 이런 아주 직설적인 표현들도 나왔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만약에 유죄 취지 상태로 당선되면 선거 무효 소송 가능성까지 언급했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네, 법리적으로는 후보 등록 이후에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가장 큰 뇌관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정말 복잡하네요. 네, 설령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안 난다고 해도 선거운동 기간 내내 사법 리스크, 이 꼬리표가 계속 따라붙을 수밖에 없고요. 범죄자 프레임 공세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죠. 이게 특히 중도층 표심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대법원 판결 하나로 정치권 전체가 정말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린 그런 형국이네요. 한쪽에선 사법 쿠데타라고 격렬하게 저항하고 다른 쪽에선 법치주의를 내세워서 후보 사퇴를 압박하고 정말 극한 대치 상황입니다. 그렇죠. 유력 대선 후보의 운명이 사법부 판단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걸리게 되면서 법과 정치의 관계 그리고 선거 과정의 안정성이라는 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복잡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한 나라의 최고 사법기관과 거대 정당이 서로를 향해서 쿠데타니 내란 선동이니 하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모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 앞에서 우리 사회가 쌓아온 법치주의와 또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